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유튜브 제 방송 제목 바로 아래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요 30만 명의 대군을 모시고 그야말로 이 정권 교체의 가도를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튜브에 대해서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 제 제목 바로 밑에 파란색 링크가 나와요. 그거 누르시면 그냥 거의 구독 빨간색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방송이든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이 오전 후 두 차례에 걸쳐서 난상 토론에 나섰고, 핵심은 바로 이준석이 이제 더 이상 정말 목불린견 눈 뜨고 봐줄 수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오후에 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비공개 맞짱 토론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했는데, 공개 토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응할 생각이 없다 버티다가요, 결국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사퇴 결의문을 만들어가지고 5시쯤에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보고 하니까 이제 항복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 나와서 맞짱 토론 아니고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일단 30분에 걸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연설 한마디로 고개를 이제 숙였는데 너무 늦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부터 이 김종인은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김종인 위원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근식, 지금 경남대 교수죠. 송파 당협위원장. 김근식, 이 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브로커, 이 비밀 메신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 제발 김종인 좀 불러줘. 그럼 내가 다시 올게. 김종인 마저도 항복 선언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금 오갈 데 없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본인이 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도 항복, 김종인도 항복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인용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로 중에 한 분인 이재호 상임 고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재호 고문이 한마디 했어요. 김종인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 한마디로. 예, 강한 비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래 의원총회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의원총회에서 설명할 여러 가지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발언 거부하면서 참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4, 5시경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사퇴 촉구 결의문을 들고 이준석 당대표실로 가서 의원총회 참석을 설득해서 결국은 이 총회에 참석하는 걸로. 그래서 5시 20분경에 예결위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서 거기서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현재 10% 이상 뒤져 있는데 이거 세대 포위론 대체할 전략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아마 제일 빠르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도대체 후보한테 연수문제라고 하는 용어, 이런 네이밍이 말이나 되는 거냐, 애들 장난치는 거냐, 제가 강력히 비판했는데,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상당히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문제 이 용어를 비판한 의원이 바로 김태웅 의원인데요. 이 연수문제 용어, 이해를 좀 해달라, 사과한다. 그리고 복귀를 요청한다면 복귀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이제 복귀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복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벼랑 끝을 너무 많이 올리면 돌아오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 결국은 연설을 해서 사과드리고 돌아오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김종인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먼저 이준석 대표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실 오늘 이 내용은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런 항복 선언이라고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저는 지정해 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다. 이게 얼마나 꼬리 내렸어요. 복귀를 명령, 그 다음에는 지정해 준 어떤 직위,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 어떤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당무만 하겠다. 그리고 하지만 그 방식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젊은층 지지는 절대 같이 가져가지 못한다. 이게 본인의 착오예요. 아니, 그러면 이 젊은층 지지가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합니까? 본인도 지금 언제서부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선대위 이탈했습니까? 아직도 건방지다는 평가를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예. 아니, 2030이 본인의 부하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선대위에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많은 젊은 세대가 아직도 우리 당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가려 했다. 제가 당 선거 업무에 복귀할 땐 단순히 개인이 책임감에 의해 복귀하는 모양새보다 당이 다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서 그들이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2주 동안 무엇이 바뀌었냐? 아니 2주 동안에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서서히 바뀔 수 있는 건 서서히 바뀌고 빨리 바뀔 수 있는 건 바뀌는 것이지, 본인이 자세를 바꿔갖고 빨리 돌아왔어야죠.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실망한 2030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리드를 해나가야지, 당이. 그게 당 대표의 역할 아니에요? 이번에 이준석의 한계가 철저히 드러났고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 패널 10년간 하다 보니까 입만 살아있고 머리는 텅 비어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우리에게 왔다고 착각했던 지지층은 4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열렬한 지지층이었고 우리 당을 탄핵으로 내버렸던 지지층이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 의구심을 품고 반발했던 계기가 뭔지 아나?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문제다. 저에게 많은 설득을 해주고 저를 아끼는 많은 의원이 선당 후사를 말했고, 당을 위해 이 대표가 마음을 접어주고 당을 위해 이렇게 하자는 말이 외람되게도 그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은 게 참 많았다. 제 나이쯤 되면 당을 위해 내가 희생해라 라는 말은 애초 들리지도 않는 표현일 것이고, 당을 위해 무조건 따르라는 표현은 설득 방법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여전히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애교로 받아줘야죠. 최소한도 본인 체면 좀 살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젊은 세대의 최근 들어 지지율 고전을 겪는 이유는 와닿지 않은 명분 하나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럼 너 이재명 찍을 거야? 문재인 정부 연장 바라니? 정권 교체 안 할 거야? 이 말로 접근했을 때 젊은층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 다 아는 얘기예요. 혼자만 아는 척하면 안 돼.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어제 권영세 본부장한테 윤석열 후보에게 연수 문제 줬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케팅 용어를 쓴 것이다. 마침 권 부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수 문제라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그 표현이 불편했다면 정말 죄송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표현 문제, 이걸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했는데 이것도 정직하지 못해요.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게끔 전달이 되려면 연수 문제를 풀어라 마라, 이 학위 앞뒤에 이 문장, 우리가 국어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앞뒤의 문장을 보면 이게 익살스럽게 한 것인지 연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정말 골 때리게 만들려고 한 것인지 다 알아요. 아니 이게 익살스러운 문제로 보이게끔 전후 용어를 어제 썼나요? 연수 문제 한번 풀어봐. 만약 익살스럽게 했으면은, 익살스러우니까 연수 문제 안 풀었어도 내가 탈퇴한다, 결별한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야죠. 어젯밤 11시경에 뭘 내놨어요? 연수 문제 안 풀었으니까 난 더 이상 이제 내 길 갈 거야. 결별 선언했다. 이렇게 지금 여론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제목까지 뽑았을 정도지 않습니까? 이건 익살스러운 표현,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진정한 사과성이 부족해, 진정성이. 정말 그 표현이 불편하시다면 불편했다고 말하면 된다. 근데 그건 비단 주머니와 같은 욕을 하면서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만약 그것대로 이루어졌다면 언론 관심도 높은 상황에서 후보와 저와 공동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계속 자기 잘못 없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 아직도. 제 의도대로 들리지 않았다면 표현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불찰일 것이다. 제 의도가 나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제 입장에서도 당황스럽다. 말이 많아요. 잘못했을 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니면 오해를 들이지 않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불찰인 것 같고 아니라면은 당황스럽고 말이 많아. 한마디로 말이 너무 많아. 예,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방송 패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대목에서 보면. 자, 그래서 저도 말이죠,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제가 비판적 시각 안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비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보다 진정성 있는 그런 이 사과, 그리고 반성이라고 한다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의원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지정해주신 직위에 복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리고 젊은층 지정 오네 안 오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를 딱 갖고 해야죠. 이준석 대표 머리 좋잖아요. 그러면은 명령하신다면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명령 바로 탄핵을 하겠다, 사퇴를 하라, 이 얘기는 너 두르지 않으면, 네 발로 두르지 않으면 자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뒤집어서 해야죠. 네. 참
이 영어로 해야 더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예, 참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논평에 뭐 이 감정이 들어가는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런 이 반성문 갖고는 우리 지금 엄청나게 화나 있는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한테 용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오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이 고개 숙인 윤석열, 그러면서 이제 술도 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리더십이 약하다, 청년층에게 호감이 작다, 이런 비판을 다 하루에 상쇄시키는 상당한 일정을 가졌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출근길 인사, 출근길 인사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수석 대표가 제안한 건데, 출근길에 이거 이수석 대표가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데 같이, 그래서 바로 시행에 옮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의도 당사에 진입해서 도착해서는 이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 즉 분단, 일상, 평촌, 산본, 중동 용적률 상향 조정해서 토지 용도를 변경해, 그래서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변화와 단결, 이러한 이 캐치프레이즈 하에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 제 탓이다, 부족함 탓이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 그야말로 모두 지역구에 내려가서 열심히 소통을 해달라. 예. 그래서 다시 시작 원칙으로를 외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당사에 와서 청년 보좌역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변화와 쇄신 간담회인데, 그야말로 지금 2030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다. 앞으로 공약을 낼 때 무엇을 추출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먼저 검토를 받게 하라고 정책 본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30 미시민이 떠났는데 이 집중 공약 방안을 연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스피커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간담회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주최 측에서 후보가 온다, 거짓말로 공고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또 한 번 오늘 청년 간담회에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처분, 징계를 다 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 측의 한 인사는 후보가 참모들에게 요즘 지지율 알지 않느냐, 잔소리건 쓴소리건 다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후보가 술도 끊겠다고 하더라, 이리저리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꾸 나쁜 뉴스에 가려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다 바꾸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몸부림,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호 상임 고문인데 지금 KBS 라디오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언제까지 윤핵관 타령을 할 것이냐, 윤핵관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죽자사사 일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이 상임 고문의 이 비판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끝날 때까지 윤핵관 타령하다가 끝난다, 이런 선거는 여태까지 있었냐? 없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MB 때 아주 실세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무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 경험을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나한테 이해관이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박객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냐? 선거운동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 이재명 후보도 최측근이 왜 없나? 예. 그리고 이런 거 선거하다 보면 측근들 활용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그리고 사실 윤핵관이라고 해봤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윤 후보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거나 권력이 우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보다는 윤 후보하고 가깝거나 윤 후보가 신뢰하니까 죽자사자 일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당이 최측근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너는 윤핵관이다, 아니다, 윤핵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 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윤핵관이 또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그 다음에는 전영세 사무총장, 이 네 분하고요, 이 평택 이 소방관 3명이 순직을 했는데 이 현장,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이 번개, 말하자면 운전기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야말로 극적으로 타결이 됐느냐, 우려 반 기대 반인데요. 일단 최선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2030도 잡고 중동층도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집도끼들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일부 뛰쳐나가고 2030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또 돌아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러한 상황도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뭐가 이 변수가 되겠느냐?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 이제 취약점으로 또 이 비판의 대상이 됐던 말실수라든지 또 이런 문제, 또 이 메시지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가 하기 나름인데 윤석열 후보가 뭐 만물박사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실수를 누가 줄이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번에 슬림화된 선대위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선의 시나리오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대학 입학 시험 공부한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말하자면 준비 자세를 통해서 후보를 각별히 모셔야만 최선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극적으로 봉합된 결정적 계기는 푹푹 빠지고 있는 여론을 되돌리지 않고서는 정권 유치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 모두에게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인 이제 운명이 명운이 걸려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번에 본인이 말하자면 엄청난 큰 과오를 저는 저질렀다고 보는데 이거를 즉각 본인이 말하자면 거둬들이지 않으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보기에 37살 최로선의 이준석 대표. 나는 이번에 가더라도 우리 국민들 냄비 근성 금방 내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내가 뭐 10년 후쯤은 잃어버리겠지. 그때 잘하면 되겠지. 까짓 거. 내가 갈 때까지 간다. 이런 막가파식 사고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본인이 계산하는 시나리오 중에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우리 야권의 꿈에도 수호는 정권 교체인데 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이번에 받으면 회복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식이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돌아서게 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론조사 때문에 나타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오늘 여론조사가 이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의미해볼 만한 여론조사가 세 군데서 나왔어요. 하나는 이 MBN, RN서치를 통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 NBS 네 군데서 하는 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OBS,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이 말이죠. 대부분이 친여 성향이 강한 그러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론조사 용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권한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요 거의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점을 감안해 하시고 이제 보시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 2주여간에 계속된 이 당 내분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계속 한 10% 정도 리드하다가 거꾸로 10% 정도 추격을 당한 즉 하락세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큰 현상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리 숫자 5% 안에 있다가 10%까지 올라가다가 이제는 10%를 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12%가 넘는 지지율까지 보이는 상황으로 여론 지형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이번에 극적 타결에 영향을 크게 줬다. 자, 그러면은 MBN하고요, NBS는 그리고 OBS.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요, 전부 다 1월 4일, 5일. NBS하고 MBN은 똑같이 4, 5일이고요. MBN하고 OBS. 그 다음에 NBS 4개 기관. 이거는 1월 3일하고 5일이에요. 이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편차를 보면 제가 보면은 최소한도 4% 차이에서 말이죠. 3% 정도, 그러니까 OBS의 경우에는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3% 차이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NBS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요. 무려 8% 차이가 납니다. 이 NBS가 제일 친여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먼저 이 NBS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가 36인데 3%가 빠졌어요.
지난주보다. 그리고 윤석열은 28%로서 딱 똑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대대적으로 2배 이상 뛰었어요. 지난주에 6% 있었는데 12% 뛰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요. 이재명 50, 윤석열이 26. 그런데 이 NBS의 경우를 보면 호감도를 그리고 또 도덕성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호감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등입니다. 도덕성도 안철수 후보가 1등이에요. 비호감도는 상당히 불행하게도 윤석열 후보가 1등입니다. 자, 이러고 또 이 호감도에서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심상정한테도 밀려요. 그래서 호감도의 경우를 보면 안철수가 42 최고고 이재명 41, 심상정 34, 윤석열 32인데 윤석열 호감도가 7%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비호감도는 윤석열이 1등, 심상정 2등, 이재명 3등, 안철수가 4등. 그러니까 호감이 제일 높은 순서의 역순이고요. 도덕성에 있어서도 안철수 후보가 1등인데 35, 지난주보다 35%나 올라갔어요. 이게 대단히 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도덕성이 14, 7%나 빠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덕성과 호감도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BS 1월 4, 5일인데요. OBS를 보면 이재명이 40.3, 그 다음에 윤석열 37. 그래서 그러니까 3.3% 정도 OBS에서는 이재명이가 높아요. 그리고 안철수가 9.2인데 안철수는 3.5%나 올라갔어요.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심상정 3.6, 그 다음에 허경영이 2.8입니다. 여기서 이 OBS의 경우에는요, 20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가 돼서 16.2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40대, 50대에서 우세하고 윤석열은 30대와 60대에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O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의 말하자면 지지율 증가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MBN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는 1월 4일에서 5일인데요. MBN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자 대결할 때 보면 이재명이가 38.5, 윤석열은 34.2인데 문제는 이재명의 경우에는 0.1이 올라갔는데 윤석열은요 8.1%가 빠져요. 그리고 안철수는 처음으로 12.2%가 됩니다. 그리고 이 MBN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책임론 우리 야당 내홍 책임이 누구한테 크냐? 윤석열한테 크다고 보고 있어요. 52.6, 그 다음에 이준석 25.5, 그 다음에 김종인이 5.1, 그 다음에 김한길 2.5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권교체는 50.3%, 유지가 36.5%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군데 다 이재명이가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높다는 겁니다. 50.3 대 36.5 이게 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안철수 쪽으로 여론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여론이 몰려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도덕성이 높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이제 내용으로부터 즉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으로부터 빚어진 양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릴 것이 안철수 후보의 여론 지형이 지금 어느 정도로 급속히 바뀌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12월 달만 하더라도 평균 12월까지는 4%, 5% 내외였었어요. 그리고 많이 치고 올라야 10%, 한 9% 정도로 올라가요. 자, 이래서 연말쯤 됐을 때는 한 7, 8%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4%에서. 그러다가 연초에 가서 지금 10%가 되더니 10% 정도까지 뚫더니 지금 4일, 5일, 이제 6일 지금 이 시기에는요 12%까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느냐?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이제 내주가 되면 한 15%까지 뛸 수 있고 이달 말 설날쯤 되면 20%까지 뛸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설 때쯤 되면 3강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과 목표를 갖고 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15%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확보할 경우에는 이제 3강 구도 체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단일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일 압력이 높아지면 누가 유리하느냐? 지금 이제 호감도, 도덕성,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15%가 넘어가면 단일화 협상에서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단일화 했을 때 단일 야권의 단일 후보는 누가 좋으냐? 딱 하니까요. 지금 이제 RN서치 조사를 보면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높은 것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43.3대 단일 후보, 그러니까 적합도에서는 43.5대 32.7이고요. 경쟁력 조사에서도 43.3대 35.8로 이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자 대결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5대 34.2 그리고 안철수 12.2 한 두세 배 정도 뒤져요. 그런데 단일화 조사 항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넘어가면 굉장히 좀 윤석열 후보한테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외형적으로 내가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단일화를 말하자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그러면은 구정 때 만약 20%까지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단일화는 뭐 결국 여론조사 해놓은 거니까요. 결국 지지율 역전 형사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하고 단일화하자 이렇게 러블콜을 보냈는데 러블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자 할 경우에는 공동정부 구성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각의 3분의 1을 안철수 후보한테 줘야 된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까지 남은 3주 동안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층과 보수층 표심을 두고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바로 어제 KBS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동안하고는 결이 다른 입장을 했어요. 만약에 윤이 안일화 제안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표는 후보는 만날 수 있다. 그렇다고 만난다고 해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표현이지만은 입장이지만은 일단 달라지고 있어요. 단일화를 주제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응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협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일화는 할 생각이 없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입장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안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 TV 화면에 뜬 말하자면 그래프를 보면서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저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여론조사 내용을 미리 보고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쪽이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사실 이건 다 국민의 선택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선택권을 드려서 과연 후보들 중 누가 도덕적으로 또 가족 문제가 없는지 비전이 정확한지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역량이 있는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다. 정권교체 우선인가 아니면 본인이 국민 앞에 후보로 나서는 게 우선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정권교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현장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 높아지는 지지율보다 몇 배나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한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은 결국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울 수도 또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10년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선거도 마찬가지다. 오만하면 국민들은 금방 눈치를 챈다. 우리는 아직도 추격자고 상승세는 분명하지만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교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아주 겸손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짜 국민에 의한 정치 혁명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낡은 기득권 정치를 무너뜨려달라. 그것만이 국민을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말이죠, 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본인의 입장을 비교적 담담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굉장히 큰 오늘 말하자면 타결에, 이번 갈등 해결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